안녕하세요. 고요사 박전현입니다. 정확한 발음도 못하는 경상도 목소리 거북할 듯 합니다. 그래도 적당히 배속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설화입니다. 설화. 스님이신 일련 스님이 정리를 했고요. 우리 가락국 신화, 즉 김수로왕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가락국 임금인 김수로왕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김수로왕 신화가 만들어진 장소가 김해의 구지봉입니다. 자, 구지봉은 거북이를 닮은 봉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자, 이 김수로왕의 무덤이 바로 수로왕릉입니다. 구지봉과 멀지 않습니다. 김해 한복판에 있어서 아주 도심 속의 공원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은 요 글자가 구지봉입니다. 자, 구지봉을 올라가는 길에 있는 표지석인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마침 은행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속에 있으니까 한번 꼭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전부 텔레비전 있고 스마트폰 있고 또 학원 가고 이러죠. 선생님 어린 시절만 해도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할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화라고 합니다. 자, 설화는 신화, 전설, 명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설화는 신성성을 가진 이야기를 신화라 하고요. 신성성은 없지만 증거물이 있어서 진실성을 가진 이야기를 설화를 전설이라 합니다. 자, 흥미 위주의 민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설화는 신성성을 가진 신화, 진실성을 가진 전설, 흥미성을 가진 민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과 건국 이야기를 담은 설화가 가락국 신화, 김수로왕 신화입니다. 이 가락국 신화는 신성한 인물이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 삽입된 노래 구지가를 통해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락국 신화, 김수로왕 신화입니다. 자, 이거는 읽기는 생략하고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자, 천지는 개벽 열렸죠. 그렇지만 나라도 없었고 임금과 신하도 없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즉 국가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이다. 이때 아도간, 유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구간, 전부 간자가 있죠. 자, 간자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몽고 옛날에 징기스칸이 있죠. 바로 그때도 이 간자를 씁니다. 자, 이 간자는 9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그죠? 9부족의 아도, 여도 이런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추장들이 백성을 아울러 다스렸으나 모두 백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백호가 요즘 말로 하면 백집은 아닌 듯 합니다. 자, 7만 5천 명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저마다 산과 들에 모여 살았고, 자, 산과 들에 모여 살았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촌락을 형성했다. 즉 마을을 형성했죠. 우물을 파서 마시고
흘러가는 물에 아니라 우물을 파서 마셨고요. 밭을 갈아서 먹었다. 자, 이거는 농경사회를 뜻합니다. 자, 수로왕을 맞이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자, 구간이 지배하는 농경사회였다. 자,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년 3월. 여기까지는 전부 시간이죠. 후한의 세조 때, 이거는 우리 연호란 말도 있죠. 이거는 어떤 때고요. 개욕 이런 어떤 특정한 날인데, 이 날은 뭘 하느냐 하면은, 액은 나쁜 기운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시는 날입니다. 아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죠. 사실은 요즘은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샤워 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여름에는 매일 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은 딱 하루, 설 전날입니다. 설 전날 가마솥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할머니가 씻겨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목욕을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 자, 이는 산봉우리 이름인데, 여러분들 이 봉우리를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거북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 김해 구지봉인데, 자, 이 구지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신과, 자, 김수롱은 신입니다. 사람들이, 구간은 사람들이죠. 교통하는 건 서로 통하는 신령스러운 공간이다. 자, 김수롱과 그 구간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마치 시풍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시풍은 거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북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므로 구지봉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자,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죠. 여러분, 고소설에서 이런 신기한 현상,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전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전기성이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무리 300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자,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자, 기이한 현상이죠. 자, 전기성이고요. 자, 이 부분은 초월적 존재의 힘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이 말했다.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구간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자, 새로운 나라를 세워. 이게 임금을 구하는 이유죠. 지금 나라도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거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에 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하늘부터 것이다까지는 신성성이죠. 신성성이고 이거는 내가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건국의 정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아까 구지봉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확인하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지가가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구지가가 노동요가 되는 겁니다. 자, 구지가를 한번 볼게요. 구하구하. 자, 거부가. 자, 거북은 어떻습니까?
자, 이건 거북인데요.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거북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상이죠. 자,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상을 우리 주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북은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자, 거북이 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뽑아먹겠다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아는 부르는 말이죠. 폭격조사입니다. 자, 이두식 표기고요. 자, 이렇게 부르는 표현을 하나님이시여, 철수여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하죠. 자, 거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죠. 대화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체는 서로 말이 주고받는 이런 형식이지만 여기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거부가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이고요. 한자어로 얘기하면 호명입니다. 자, 수기현냐. 자, 머리를 내어라. 자, 머리는 어떤 뜻일까요? 머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머리가 없으면은 죽음이죠. 자, 머리는 생명이고요. 생명의 근원이고 우두머리.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바로 김수로왕을 뜻합니다. 거부가 수로왕을 임금을 내어라. 자, 이건 주술의 핵심 내용이죠. 자, 임금은 우리에게 도. 자, 머리를 내어라. 어라니까 명령이죠. 자, 아주 직설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왕의 강림 기원입니다. 요구죠. 자, 약불했냐. 내어놓지 않으면은, 만약을 이렇게 나누면을 했죠. 내어놓지 않으면, 자, 가정이죠. 번작 익깅냐. 구워서 먹으립니다. 자, 구워서 뭐가 어디에 구워 먹겠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는 거죠. 자, 불은 문명의 수단이면서 또 파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를 구워 먹겠다. 그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죠. 거북을 불러서 복종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위협이죠. 자, 직설적이고요. 자, 소망 성취를 위한 협박,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갈래는 고대가 요고요. 노동요, 또 무요, 의식요입니다. 고대가요는 옛날 노래라는 뜻이고, 노동요는 일하면서 불렀다는 뜻이고요. 자, 무요는 무당들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무당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무요라고 합니다. 의식요는 행사에서 부른 노래다. 요즘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3.1절에 불렀다면은 3.1절에는 행사에 불렀으니까 의식요가 되죠. 자, 주술적이고 집단적입니다. 자, 김수롱 강림 신화에 삽입된 노래고요. 자, 해가라는 노래와 또 유사합니다. 자, 해가라는 노래는 다시 선생님 정리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자, 주제는 신앙 출현의 기원. 자, 신앙은 바로 수왕을 뜻하죠. 그래서 김수롱 강림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지가는 선생님이 또 별도로 또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기뻐 춤추게 되리라. 자,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한번 볼까요? 노래 부르는 것은 음악이죠. 춤을 추는 것은 무용이죠. 노래의 가사는 뭡니까? 문학이죠. 자, 문학과 음악과 무용이 전부 합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원시 종합 예술이라 하고요. 자, 이러한 문학과 음악과 무용이 결합되는 이런 행사를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무효죠.
집단적으로 소원을 비는 노래, 그 집단 무효가 되고요. 또 노동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국가는 그 말대로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러 보니 자줏빛 새끼줄이 내려오고요.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로 산 금합이 있었다. 자, 자줏빛 새끼줄은 어떤 뜻일까요? 천상과 지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좀 자줏빛 새끼줄은 여러분 당군신화에 신단수가 있죠. 자, 신단수처럼 천상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여기 자줏빛도 그렇고 붉은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고귀함을 드러내는 색이 됩니다. 금합은 금상자인데요. 이것도 역시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 정도 뭐 금붙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여학생들, 아니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폐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것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 자, 해처럼 둥근 황금알이니까 해가 나타나는 것은, 해는 뭐 여기서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죠. 태양 숭배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부터 있었다까지는, 자, 천송 하강령 화소. 자, 기이한 탄생이죠. 기이한 탄생이 나타나고, 이거는 쉬운데 이 부분이 어렵죠. 천손 하강형은 하늘의 자손이 내려왔다. 자, 김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뜻이죠. 뭐 이런 노래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고주몽도 그렇고 우리 당군신화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 100번 절하고 얼마 후 다시 금합을 쌓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 탑 위에 두고 제각기 흩어졌다. 구간들 중에도 아도간이 가장 우두머리였겠죠. 아도간이 구간들 중 세력이 가장 컸다. 자, 왕을 맞이하기 위한 기원과 왕의 강림입니다. 지금 알이 내려왔죠. 자, 12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 금상자죠. 열어보니 6개의 알은 어린 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자, 여러분들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뭐 박혁것에도 아래에서 태어났고 고주몽도 아래에서 태어났죠. 자, 이런 것을 난생설화, 난생신화라고 합니다. 자, 알을 깬다는 것은 우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알은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에서는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평상에 앉혀 절하며 축하하고 지극히 공경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이니까요. 그들은 나날이 자라서 열흘 남짓되자 키가 9자나 되어 온나라 탕왕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나라 고조 같았고 눈썹의 여덟색체가 요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이 순임금과 같았다. 탕왕, 고조, 요임금, 순임금은 훌륭한 임금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전부 다 훌륭한 임금을 닮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들로부터 같았다까지 6아이의 비범성이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 중국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성과 역사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보름에 즉위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하여,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6알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임금은 바로 김수로왕입니다. 이름을 수로 또는 수릉, 죽은 홍의 시호라 했는데 수로 또는 수릉이라 했다. 아마 수로 또는 수릉의 뜻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수로는 가장 높은 사람, 수릉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세상에 처음 나타났고 가장 높은 존재다. 자, 수롱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부르니 바로 6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자, 대가락 또는 가야국은 수로왕이 다스린 나라인데요. 수로왕의 탄생설화이면서 또 이거는 또 나라를 세웠으니까 건국설화가 되었죠. 자, 그전에는 국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없었고 또 왕도 없는 때였는데 수로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생겼고요. 또 왕이 되었죠. 자,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 황산강은 낙동강이고요. 창해는 아마 남해쯤 안되겠습니까? 바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동쪽부터 되었다까지는 가락국의 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황금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가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수로왕이죠. 임시로 궁궐을 짓게 하고 들어가 다스렸는데 질박하고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 선생님이 원래 형식과 격식을 좀 싫어합니다. 질박하죠. 검소하여 지붕의 영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석자를 넘지 않았다. 자, 이거는 검소한 성품이죠. 되게 화려하지 않고 백성들과 큰 차이 없게 이런 곳에서 산 것입니다. 자, 수로왕의 성장과 가락국의 건국입니다. 즉위 2년 계명년 봄 정월에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도읍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임시로 준 지금 궁궐 남쪽 신답평. 자, 신답평은 지금의 김해입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한전이 있었는데, 한전은 한가로운, 이거 논이죠. 농사 짓지 않고 놀리는 땅을 뜻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비어있는 땅. 새로 경작한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자, 가락국이 여기에 신답평, 김해라는 이곳을 신답평이라고 부르는데, 새로 경작한다고, 자, 새로 경작하는 들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붙였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경작하는 곳이니까 가락국이 농경사회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란 글자는 속자이다. 답은 보면 물 숫자하고 밭전자죠. 자, 밭은 여러분들 보면 물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밭 위에 물이 있으면 논이 되죠. 자, 이거 답이라는 글자는 속자는 수와 물과 밭전자를 합해서, 이 전자가 선생님 전자네요. 합해서 새로운 만든 글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국에는 없는 글자인 듯합니다. 자, 행차, 신답평에 행차를 하여 사방의 산을 바라보다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말했다. 이곳은 마치 역귀입처럼 좁지만 빼어나게 아름다워 16나한이 머물만 하다. 나한은 자, 우리 불교의 수행자 중 높은 경지에 오른 이를 말합니다. 자, 생사를 초월하여 배울 것이 없게 된 부처를 뜻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자, 종교적 색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에 가면은 신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서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자, 서림사라는 절은 이 김수로왕과 또 관련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에서 셋을 만들고 셋에서 7을 만드니 7성이 머물만하며 정말로 알맞은 곳이다. 우리 칠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7성은 칠성인데요. 인간의 수명과 길흉, 화복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이 신답평에는 나한이나 칠성이 머물만한 곳이다. 아주 좋은 곳이란 뜻이죠. 그러니 이곳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하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1500보 둘레의 외성과 바깥성이죠. 궁궐, 전당은 높고 큰 집입니다. 여러분들 전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대웅전 이런 말 들어봤죠. 경복궁에 가도 아마 무슨 전이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전자를 못 붙입니다. 높고 큰 집이고요. 자,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창고, 곡식창고 지을 곳을 두루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자, 신다평의 구성 요소죠. 뭐 관청도 있고 전당도 있고 무기창고도 있고 곡식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지은 곳이니까 여기는 계획도시가 됩니다. 국내의 장정과 장정은 젊은이들이죠. 공장을 두루 불러 모아. 공장은 자 기술자입니다. 수공업에 종사하던 장인 기술자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부역제도, 부역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부역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달 22일 즉위 2년 봄 정월에 튼튼한 성곽을 쌓기 시작하여 3월 10일에 역사를 마쳤다. 역사는 공사죠. 공사를 마쳤다. 궁궐의 옥사는 농한기를 기다려 그해 10월 안에 짓기 시작하여 갑진년 2월에 이를 완성했다. 자, 옥사라는 말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집입니다. 자, 궁궐과 옥사는 집은 농한기를 기다려. 농한기는 농사가 한가한 때죠. 농사일을 정한 때를 기다려서 시작해서 완성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백성들 농사를 짓게 하고 조용한 때 이런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좋은 날을 가려 새 궁궐로 옮겨가서 모든 정치의 큰 기틀을 살피고 여러 가지 일을 신속히 처리했다. 아주 훌륭한 임금이죠. 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옮겨 정치를 하는 수로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화죠. 설화 이야기인데 그 중에도 신화죠. 건국신화, 나라를 세운 신화고요. 난생신화는 아래에서 태어난 신화를 난생신화라 합니다. 또 김수로왕은 뭐 김해 김씨의 시조도 되었지만 또 가락국의 시조가 되었죠. 그래서 시조신화입니다. 민족적이고요. 또 주술자, 대상에 대해서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또 신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신화는 당연히 신성성을 갖고 있겠죠. 전설은 진실성, 민담은 흥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수로왕의 강림과 가락국 건국의 내력입니다. 특징은 가야의 건국의 과정을 기록한 유일한 자료다. 사실 가야가 신라와 합쳐지면서 가야의 역사는 많이 사라졌죠. 자, 그렇지만 이 가락국 신화, 김수롱 신화를 통해서 가락국 건국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삽입가요인 구지가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효이며 주술적인 노동요다. 구지가는 쌤이 별도의 강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영신군가, 신군을 환영하는, 맞이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영신군과 영신가라고도 합니다. 자, 중국의 구체적 인물을 제시했죠. 여러 임금들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성과 역사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천손하강과 난생설화소를 가진 신화다. 천손은 하늘의 후손이 내려왔다. 천손하강이고요. 난생설화는 아래에서 태어난 설화죠. 자, 난생설화의 이야기를 가진 신화다.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관이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춘 이유와 그 의미를 말하시옵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은 구지봉에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하면 임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자, 자신들의 소망과 기원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주술적인 의식이었다. 여러분들 뭐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쉬운데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어렵죠. 아마 수능이나 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부른 노래는 집단적인 노동요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황금알 6개가 무엇으로 변했고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이야기해보자. 황금알이 결국은 임금이 되었죠. 황금알 6개는 어린아이로 변하였고, 자, 열흘 남짓 지나자 키가 9자나 되어, 자, 은나라 탕왕 같았고, 한나라 고조 같았고, 요나라 임금 같았고, 자, 순임금과 같았죠. 자, 다음에 나타난 수로의 성품이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자, 궁궐 지붕의 이형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석자를 넘지 않게 했다. 백성들을 생각했죠. 자, 수수하고 검소한 수로왕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농한기를 기다려 궁궐과 옥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다. 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크고 넓었습니다. 수수하고 검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 이 글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입니다. 거북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주술의 대상이 됩니다. 자, 거북의 목은 생명이죠. 목을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거북이 목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구간이 발한 우두머리, 바로 김수로왕이죠. 대왕의 탄생과 일치합니다. 사죽빛 새끼줄과 금합. 자, 사죽빛 새끼줄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것이죠. 자, 사죽빛 새끼줄은 천상적인 존재와 맥이 닿아 있다는 증거이며, 금합은 금상자지 않습니까? 자, 금상자는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것은 결국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매개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노래 구지가와 다음 황조가를 감상하고 화자와 작품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입니다. 황조가 간단히 살펴보죠. 훨훨 나는 저 꾀골새는, 자, 훨훨은 어태어죠? 훨훨은 어태입니다. 한자는 편편인데요. 저 꾀골새는 이 노래의 황조가의 제재가 되겠죠. 이 꾀골새는 그런데 나와 대조가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내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내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소재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그것 말고도 내 정서를 대신 더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내 꾀골새를 통해서 내 정서를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죠. 자,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드러내는 외적인 대상이 됩니다. 자홍상이 암놈, 수놈, 논이 있는데, 자, 이건 대조되는 것은 바로 화자죠. 자, 이거는 유리왕이, 아내가 둘이가 있었는데요.
두 아내 중에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한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한 아내를 떠나갔죠.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확 가다 보니까 아내는 못 만나고 하늘에 꾀꼬리가 암수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꾀꼬리는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없노 하고 이런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노래가 바로 이 황정화입니다. 자, 여기는 그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놈수놈 논이는 데는 경치죠. 자, 정다운 경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경치가 나왔으니까 선경이 됩니다. 자, 다정한 꾀꼬리의 모습입니다. 꾀꼬리는 다정한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염화지도 외로워라 이 내 모문이죠. 자, 외로워라는 자, 화자의 정서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염아지독이 있는데 나는 외롭잖아요. 외로운 나와 대조되는 것은 뭐죠? 예, 앞에 나온 바로 꾀꼬리가 되죠. 수기여기. 자, 수기여기는 니와 함께 갈고. 자, 누구와 함께 갈고? 나는 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갈고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서리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후정이죠. 앞에는 꾀꼬리의 모습이고 뒤에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경후정입니다. 그죠? 후정은 외로운 화자입니다. 자, 꾀꼬리와 대조되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자, 구지가는 화자가 구간 등이죠. 자, 집단적이고요. 자, 작품의 성격은 서사적입니다. 자, 왕을 맞이하기 위해 주술적인 목적으로 부른 노래가 되겠죠. 황정화는 나죠. 화자가 나고요. 자, 이건 개인적이죠. 자, 작품의 성격은 서정적이죠. 개인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자,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시가 되고요. 황정화는 개인적 서정시가 됩니다. 자, 황정화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 둘 겁니다. 자, 삽입된 가요에 나타나는 위협의 말하기 방식에 반영된 내면 심리와 이와 관련한 노래의 성격은입니다. 자, 위협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안 내놓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북이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일지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자, 위협을 통해 임금의 강림이라는 소원 성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지가의 주술성을 알 수 있다. 대상을 협박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죠. 자, 구지가의 형식에 맞추어 소망을 비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보자. 자, 구지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죠. 명령해라. 가정은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위협은 뭐 하겠다. 야, 해라.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자, 이런 형식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수롱 강림 신화, 즉 가락국 신화를 공부했는데요. 뭐 쌤은 강의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